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세희 테크앤라이프네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인데요. 한국에서 출간된 이코노미스트입니다. 한번 확인한 사진 메시지는 사라진다는 재미있는 발상을 앞세운 스냅챗이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자 페이스북은 2016년 무려 30억 달러를 제시하며 인수하려고 했다. 스냅챗이 합병을 거절하자 페이스북은 스냅챗 인기 기능인 사라지는 영상 포스트 스토리를 이름과 디자인까지 카피해 인스타그램에 적용했다.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CEO는 스냅챗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사진 앱 스노우를 인수하려고 스노우 모회사 네이버 이혜진 의장에게 직접 전화하기도 했다. 숏폼 동영상 서비스 틱톡이 10대 사이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자 지난해 틱톡을 거의 똑같이 베낀 릴스를 내놓았다. 2012년 직원 13명의 초기 기업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이상에 인수한 것도 비슷한 경우다. 페이스북 내부에는 주로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앱과 서비스들을 만들어 반응을 테스트하는 역할을 하는 NP New Product Experimentation 이라는 조직도 있다. 이들은 기존 페이스북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하며 빠르게 출시해 작게 시작하고 반응이 약하면 빠르게 접어버린다. 야놀자 인터파크 외삼키나 영업 노모하우 기술력 갖춘 알짜배기 매물이라고 하네요. 문상덕 이코노미스트 기자고요. 국내 온라인 여행 플랫폼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파크에 무슨 신통방통한 기술이 있겠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이 회사의 해외 항공권 검색 예약 엔진 기술은 얕볼 만한 게 아니다. 국내 여행사 가운데 해외 항공권 검색 예약 엔진을 자체 개발한 업체는 인터파크와 온라인 투어 두 곳뿐이다. 인터파크는 20년 전 엔진을 개발해 꾸준히 고도화해 왔는데 이 작업이 의외로 쉽지 않다. 실제로 인터파크의 항공권 검색 예약 엔진은 단순히 항공사에서 자료를 받아 화면에 노출하는 수준이 아니다. 항공사별 항공권 가격은 물론 기내식과 마일리지까지 여러 가지 옵션을 비교 분석해 한꺼번에 보여준다. 항공사에서 좌석수보다 더 많이 예약받는 오버부킹 등 문제가 발생해 고객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다. 다만 이번 인수로 본업과 무관한 도서 쇼핑 부문까지 품게 된 야놀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도서 부문은 지난해 인터파크 매출의 47%, 1,512억 원을 차지할 만큼 비중은 크지만 예스24 등과 경쟁이 치열한 탓에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관계자는 야놀자가 인수를 위해 사업성이 나쁜 부분까지 품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주사 합병서 빠진 셀트리온 스킨큐어 사업회사 합병도 못 들어가나요? 조회수 한 건이고요. 최윤신 이코노미스트 기자입니다. 자, 좀 어려운데요. 따라와 주시게요. 이 지주사 합병만 놓고 보면 셀트리온 스킨큐어 제외의 영향은 크지 않다. 새로운 합병안은 두 회사의 최대 주주인 서정진 명예회장에겐 종전환 대비 다소 불리하다. 소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진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의 평가액이 셀트리온 홀딩스보단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첫 합병안에서 보통주 기준 1.1대 0.516 수준이었던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의 합병 비율은 새로운 안에서 1대 0.492 수준으로 바뀌었다.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제외한 새로운 지주사 합병안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 명예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 95.51%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100% 지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룹은 기필코 지주사 합병을 성공시켜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올해 안에 지주사를 설립해야 강화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말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 지분의 30%를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종전 대비 1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다만 부칙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셀트리온 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 20%를 가지고 있으며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24.3%를 가지고 있다.
이는 첫 번째 합병안을 포기한 셀트리온 그룹이 빠르게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제외한 합병안을 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셀트리온 그룹은 지난 15일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제외한 지주사 합병 계획을 내었는데 다시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주총회는 당초 안에서 합병 기일이었던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다. 새로운 합병 안대로 합병이 진행되면 약 한 달이 늦어진 12월 3일 합병이 완료된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막차를 타는 셈이다. 만약 지주사 합병이 다시 한번 삐끗한다면 연내 합병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 셀트리온이 가까스로 공정거래법 개정 전 지주회사 전환 막차에 탑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남은 과제인 상장 사업회사 3사 합병도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자회사 손자회사 간 합병에도 종전지주회사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부칙에 따라 종전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간 합병이 이루어지더라도 종전의 지분율 상장사 20%만 보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주사 합병에서 제외, 혼자 남겨진 셀트리온 스킨큐어다. 셀트리온 스킨큐어는 서정진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이 81%가량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통합 설립 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회사에도 합병될 수 없다. 만약 사업회사 합병에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포함시키면 통합지주사는 통합사업회사의 지분 30%를 보유해야 한다. 셀트리온 그룹 입장에선 수조 원이 추가로 필요해진다. 통합지주사가 셀트리온 스킨큐어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통합지주사는 개정된 비상장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에 맞춰 50%를 보유해야 하는데 셀트리온 스킨큐어의 덩치가 커 그럴 만한 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또 이 경우 셀트리온 스킨큐어는 보유한 셀트리온 2.12%, 셀트리온 헬스케어 1.39%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결국 업계에선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당분간 독자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본다.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서 명예회장과 셀트리온 홀딩스 등 특수관계자에 대여해준 1272억 원이 당분간 운영자금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유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가치도 1조 원에 달한다. 주주 목소리 커지다 다시 고개 드는 행동주의 펀드 강민의 이코노미스트 기자네요. 일례로 트러스톤이 지난 2월부터 ESG 레벨업 펀드가 투자한 BYC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달 23일 기준 BYC 전체 발행 주식 가운데 트러스톤이 보유한 비율은 7.82%이다.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가 아닌 일반 투자다. 일반 투자는 단순 투자와는 달리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보수, 산정, 배당, 확대, 임원 위법 행위에 대해 해임 청구권 행사 등 경영권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BYC의 주주 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본격적인 주주 활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다. VIP 자산 운용 행동주의 펀드 AAA가 눈에 띈다. 지난 9월 7일 VIP 자산 운용은 AAA 펀드가 투자한 아시아시멘트 지분 5% 이상 취득 공시를 내며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시멘트의 기업 가치 정상화를 위해 주주 환원율을 최소 50% 수주 이상으로 올리고 장기적인 주주 정책을 사전에 공시할 것을 권유한다고 적었다. 적극적인 경영 참여는 아니지만 기업 가치 개선을 위한 주주 활동 가능성을 열어둔 행보다. 18일 기준 AAA 펀드의 6개월 수익률은 16.02%, 1년 수익률은 48.43%에 달한다. 대단하네요. 뉴스를 전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이 책 제목이었고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빠르게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다수의 정보기술 IT 기업에서 잔뼈가 굵으며 최고 경영자 CEO까지 지낸 저자가 첨단 디지털 기술의 실체와 기술적 한계를 짚어본다. 일반인에겐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등 관한 정보를 알기 쉬운 사회 언어로 바꿔 설명한다. 오늘날 시대가 맞닥뜨린 과제와 하두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0년의 기억 신격호 해고록 출간했습니다. 껌장사라는 일생을 괴롭힌 편견에 대해선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라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롯데월드 타워를 완성하기 위해 고심하던 노년의 삶에 대해선 편한 날이 없었다고 수료했다. 2015년 완공 직후 모습을 보고는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국보급 조형물로 큰 기쁨이었다고 밝혔다.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는 지난해 1월 타계하기 전 고인이 틈틈이 남긴 구술과 창업주 곁을 지킨 경영진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롯데그룹이 작성한 공식 회고록이라고 합니다. 네, 알파군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